토양도 이 비료를 뿌려서 산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뿌리기도 간편해서 이렇게 오늘은 비료를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비제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비료를 뿌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여기 단수를 마쳤고요. 굉장히 긴 단수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 단수 기간 중간에 이제 비료를 줬었어야 되는데 물을 계속 주지 않는 관계로 비료는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비료는 액비를 통해서 미생물로 분해시켜서 계속 주었습니다. 요번에 제가 야라 비료라는 걸 계속 뿌렸는데, 특히 하우스 시설에서는 가스 발생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특히 가스 발생이 없는 비료를 특히 더 많이 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많이 뿌리라는 건 아니고요. 보통 유기질 비료를 많이 뿌리시고 퇴비를 많이 뿌리시는데, 퇴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웬만큼 발효가 돼서 따로 가스 피해가 막 많지는 않지만 제대로 발효되지 않은 그런 퇴비를 쓰시면은 가스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도 마찬가지로 그게 이제 발효돼 갖고 나온 게 아니라서 이제 뿌려놓고 며칠 동안 환기를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 발효가 일어나서 미생물이 분해하고 곰팡이들이 이제 생겨서 그게 분해가 되면서 이제 그게 작물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가스가 계속 발생해서 저도 잎이 타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생리적 장애가 생기고 잎이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가스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질 비료랑 퇴비는 제가 조심해서 주는데요. 특히 이런 하우스 시설 같은 경우에는 비닐이 있고 그래서 가스가 막 발생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쓰게 된 비료는 바로 야라 비료인데요. 야라 비료는 가스 피해가 없고 가스 발생이 없고, 그리고 인산이 불용화되지 않고 질소가 날아가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서 금년부터 야라 비료를 중간부터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좋긴 좋더라고요. 나무 수세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여기에는 미량 요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른 비료들은 미량 요소가 없는데 미량 요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따로 미량 요소를 줄 필요가 없더라고요. 요거는 야라 컴플렉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즉 칼슘 빼고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요. 칼슘은 야라 나이트라보라는 것을 중간에 줘가지고 칼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맘때쯤에 이제 칼슘 공급을 위해서 연면 시비를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연면 시비를 안 할 예정이고요. 왜냐하면 이미 여기 보이시는 나이트라보라는 칼슘제를 줬기 때문에 따로 칼슘제는 연면 시비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밑으로 이미 칼슘제를 뿌렸고, 다른 칼슘제보다 훨씬 흡수율이 높고, 이 정도로 뿌리게 되면은 칼슘이 충분하다고 생각돼서 저는 이제 칼슘제는 따로 뿌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보통 밑으로도 많이 주시고 그러는데 그 칼슘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그것을 금년도에 뿌린다고 해서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효과 좋은 칼슘제를 뿌려야 되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걸로 나이트라보라는 것을 밭에다가 뿌려주고 있고, 요것을 이제 미생물로 이용해서 뿌려주기도 하고, 물에 녹여서, 즉 물을 줄 때도 뿌려주기도 합니다. 여기는 붕사가 들어있어서 칼슘을 이동을 돕는 그런 붕사가 들어있어서 굉장히 좋고, 칼슘 함량도 굉장히 많아서 다른 비료보다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는 이제 고당도를 위해서 제가 키우고 있는 그런 밭입니다. 지금 단수를 했고 단수를 마친 나무들이 뒤에 있는데요.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당도는 꽤 지금 오르고 있고, 해가 날수록 해가 이렇게 쨍쨍할수록 당도는 계속 오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최소 10브릭스에서 한 12브릭스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뭐 일주일 만에 1브릭스, 2브릭스 오르는 거는 금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지막 비료인 감귤 비료를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귤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에서도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 다량 함유된 그런 비료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제가 이 비료를 뿌리기 시작했는데요. 내년에는 전체 과원에 이 비료만을 뿌릴 예정입니다. 중간에 유기질 비료도 뿌려야 되겠죠. 유기질 비료는 유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미량 요소도 들어있고, 마그네슘도 들어있고, 그리고 황도 들어있습니다. 특히 후반기에는 황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황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마그네슘, 특히 이 토양 속에 마그네슘 함량이 2 이상 들어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마그네슘 등은 함께 함유되어 있어서 따로 황산 고토나 이런 것을 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고토도 있고 여기 마그네슘도 있고 황도 있는데 굳이 그것까지 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미량 요소도 함유되어 있고, 미량 요소에는 여러 가지 미량 요소들이 있는데, 일부 미량 요소들이 이제 당을 올려주는 미량 요소도 있고, 이제 산을 떨어뜨려주는 미량 요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량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고요.
여기는 비가린 감귤이라서 귤들이 엄청나게 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야라 비료를 너무 많이 뿌리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비대에 굉장히 좋은 비료라서 과일을 크게 만듭니다. 지금이 한참 비대기입니다. 비대기 때 비료를 줘야 되겠죠. 이맘때 가장 효율이 좋은 비료를 주려고 합니다. 가스 피해도 없고 가스가 되어 날아가지도 않고, 그리고 흡수율이 굉장히 좋은 인산이 있어서 폴리인산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줘서 작물이 정말 필요로 한 인산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산을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되고, 가리도 마찬가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비료를 이제 비대기 비료를 뿌리게 되었고, 그리고 후반기에 필요한 미량요소와 황과 마그네슘도 다량 함유된 이 비료를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단수를 하면서 중간에 한번 요 나이트라보를 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질소질을 많이 빼야 되는 시기라서 요 나이트라보는 아주 조금만 주고요. 대부분 요 컴플렉스라는 요 비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비료가 비싸다고 말씀은 많이 하시지만 그만큼 효율이 좋고, 그리고 뿌리는 횟수가 적어서 저는 이 비료나 다른 비료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은 일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쑥쑥 그냥 뿌려주기만 하면은 미량요소도 다 들어있고 마그네슘도 들어있고 황도 들어있고, 그래서 저는 이 비료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이쪽에는 우선 비료를 이렇게 쭉쭉쭉 뿌려 주었습니다. 보통 비료들은 이렇게 뿌리게 되면은 바로 이제 녹아서 가스화에 돼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얘는 피해가 없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뿌리고 나서 제가 관수를 통해서 물을 좀 뿌려주고 잘 녹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한창 줄을 묶었습니다. 이제 귤들이 계속 처지고 굉장히 이제 당도가 엄청나게 오르기 때문에 확실히 무거운 귤들이 확실히 무겁고 잘 처집니다. 그래서 비가린 감귤 하우스의 경우 이렇게 줄로 모조리 다 묶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지가 부러지고, 그리고 이게 처져서 상품성이 나빠집니다. 이것도 상당히 일이 많더라고요. 자, 한번 비료를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감귤을 위해, 당도 높은 감귤을 위해 이번에도 좋은 비료를 감귤한테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토양도 이 비료를 뿌려서 산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뿌리기도 간편해서 이렇게 오늘은 비료를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